3강 5가지 셀프 리더십 계획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제 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셀프 리더십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5가지 인성으로 계획성, 균형, 감사, 용서, 기여를 뽑았습니다. 간단히 그 의미를 설명한다면 계획성이란 꿈을 세우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실천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5가지 셀프 리더십 인성의 보물이라고도 하는데요. 균형은 나 자신의 생활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다른 친구들과 관계에서 소통을 하여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루 일과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태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나를 도와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는 것으로 앞으로 올 미래에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일을 그 사람 전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 안갚음, 똑같이 되갚는 일을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기여란 자신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도움으로 살고 있으며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갚는 감사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직업이 아닌 봉사로도 다른 사람에게 기여는 가능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하나씩 쉽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셀프 리더십 중에 계획성에 대한 강의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저마다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2020년도에 멋진 저마다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가고 있겠지요? 청소년 리더십 수업이라는 책에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를 세워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신의 목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한 노력, 즉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 실천 계획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성적을 올려야지 라는 꿈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는 일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넌 꿈이 뭐니?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무슨 계획이 있지? 라고 저는 물어봅니다. 서로에 대해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말로 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만들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꿈이 있는 학생들은 생기가 넘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직 꿈이 없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꿈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4학년은 이렇게 꿈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다다르게 해주는 사다리가 바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꿈은 계획이라는 사다리가 있을 때 성실하게 한 칸씩 오를 수 있고 결국 꿈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계획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먼저 전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본활동과 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활동은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천천히 활동 제안에 적어보세요. 오늘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사라진 것이 있나요? 나의 인생은 나의 성실한 생활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너무 오래 해서 숙제를 못했어요 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해서 운동을 못했습니다 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이런 기록은 점점 시간을 잘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몇 시간입니까? 네, 24시간이죠.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어떤 학생은 아이돌 스타가 꿈이어서 열심히 춤 연습, 노래 연습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축구 선수가 꿈이어서 매일 4시간씩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꿈이란 성실한 시간을 채운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누구에 의해 결정되나요? 라고 묻는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부모님과 가족, 선생님, 친구, 이웃들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인생은 자신이 만들고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쭤보고 결정을 합니다. 저 자신의 의견보다 더 좋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어른들도 이렇게 의논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학년 여러분들은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계획이란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오르셨나요? 시간계획표, 생활계획표, 방학생활계획표, 달력, 시계 이런 것이 생각나나요? 혹시 주변에서 계획을 세워서 생활하는 친구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후회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4학년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뇌는 습관으로 만들어진 다음에는 몸과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것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행동이 습관이 되는 원리는 어떤 신호의 행동을 했는데 그때 보상을 얻는 것에 의해 생긴다고 합니다. 아, 심심해 라는 신호를 받았어요. 그때 게임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죠. 이것을 보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뇌는 심심할 때마다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도 수정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땐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나의 습관이 어떤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를 기록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반복 행동을 하면 새로운 습관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고 힘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편안해지고 재미도 생깁니다. 지금 나의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좋은 습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유독 키도 작고 몸도 약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매도 맞았다고 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폭력은 안 되는 일인데 아마도 그때는 가족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약한 체력을 고치기 위해 태권도 학원에 다니게 되고 또 매일 1시간씩 더 헬스장에서 근육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태권도 시범단으로 튼튼한 중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다고 해요. 6학년 때는 너무 과체중이 되어 자신감도 잃고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1시간씩 운동을 하는 규칙을 세우고 꾸준히 체중을 감량해서 지금은 날씬하고 건강한 중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지금 혹시 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힘든 친구가 있습니까? 그럼 어떤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어려서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가는 대신 돈을 벌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45살이 되던 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라는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더 공부를 하셔서 지금은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강의하시는 박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살이지요? 11살. 무엇이든 가능한 나이입니다. 자신의 멋진 꿈을 적고 실천 계획표를 만들어 보세요. 전활동 3번은 오늘 계획표를 적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활을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이 표에는 없지만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와 토요일, 일요일, 주말로 나눠서 적어보세요. 이런 계획표를 적는 일은 자신의 할 일을 빠짐없이 실천하도록 습관을 기르게 도와줍니다. 복사해서 한 장씩 매일매일 자신의 할 일을 적어도 좋고 공책에 줄을 그어 계획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다. 이것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나요? 공부는 얼마나 하고 게임은 얼마나 하고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나의 생활을 한눈에 잘 관찰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하루 계획표를 작성하면서 무엇을 하게 됐나요? 나의 시간들은 잘 짜여져 있나요? 이제 중요하지 않는 일이 중요한 시간을 빼앗은 것을 찾아냈나요? 직접 적어서 확인해보는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활동 4는 나의 꿈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괜찮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라는 책에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은 자기 자신, 이렇게 내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셀프 리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작지만 계획을 세워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이끄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뇌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꿈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는 힘이 있다고 하였지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네가 성적이 오를 거라고 믿는다 라고 자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말 학생은 점점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자기 충족적 예언의 효과 때문입니다. 뇌는 보고 듣고 그대로 작동되는 컴퓨터를 닮아 있습니다. 나의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어떤 꿈을 세울지 꾸준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 꿈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 있지요? 그 친구들은 구체적인 꿈을 찾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나누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빈칸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이런 것을 적을 때는 시간이 부족해요 하지 말고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적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소원이나 바라는 것을 적는 것은 매우 즐겁고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생각하는 일만도 행복 에너지가 생깁니다. 난 멋진 가수가 될 거야 라는 꿈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구체적인 꿈이 없으면 매일매일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찾아보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읽어보고 배운다면 꿈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얻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소원을 큰 종이에 적어서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곳에 붙여놓고 한 가지씩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 일주일 동안 책을 한 권씩 하루에 한 권씩 읽을게요 라고 목표를 세우고 7개의 칸에다 하나씩 동그라미를 채우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다 채워지면 성취감도 생깁니다. 그렇게 될 때 독서 습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다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 신이 나고 재밌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운동할 때 신나는지, 미술이 재미있는지, 좋은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도록
활동 1번 꿈이란 이루고 싶은 소망과 희망을 말합니다. 활동 2번에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를 적어보세요. 친구들은 어떤 소원이 있나요? 예를 들어 친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 키가 크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천천히 적어보도록 합니다. 2018년도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으로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 3위는 의사, 4위는 요리사, 5위는 유튜버예요. 그리고 경찰관, 법률 전문가, 가수, 프로게이머 등도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 학생들은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다른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 초등학생들의 65%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새 직업을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래의 직업과 또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활동 3번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들과 꿈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보지 못한 것을 함께 적어보도록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활동은 직접 가족들에게 올해 계획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고 받아서 적는 칸입니다. 계획에 대한 대화를 서로 나누다 보면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해심도 생기고 어떻게 도와줄지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글을 만약에 적는데 좁으면 다른 종이에 더 많이 이어서 적으셔도 됩니다. 활동지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도화지, 다른 종이 붙여서 적어서 보관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미래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나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나의 작품, 나의 자료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활동 4번은 계획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계획을 적을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라고 적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는 이번 시험에서 수학 시험을 80점 받겠다 라고 정한다면 왜? 나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서. 언제? 매일 8시에 1시간씩. 어디서? 내 방에서. 무엇을? 수학 교과서와 문제집으로. 누가?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내가 풀다가 모르면 아빠께 여쭤본다 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적는 것입니다. 자, 실천을 위해 이렇게 순서가 있지요. 자, 다 같이 한번 활동 4번을 읽어볼까요? 계획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적어봅니다.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계획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한 것을 반성합니다. 여기 한 친구가 베트남어 공부하기를 목표와 계획으로 삼았네요. 베트남어 책과 참고할 유튜브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월수금으로 베트남 동화책을 읽는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동화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자신의 단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개씩 단어를 외우기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단어 발음을 녹음해 달라고 부탁해서 배우도록 실천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어를 배운 거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자신의 베트남어 수준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는 것이 재미있는 일입니다. 고민이란 행동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고 실천이란 몸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영화를 본다든지 베트남 문화원을 찾아간다든지 다양하고 즐거운 계획을 적으면서 실천하면 더욱더 실천이 쉽고 즐겁습니다. 민규라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민규는 동물을 좋아하는 3학년입니다. 집에서 반려견인 토토를 키워요. 같이 놀고 밥도 먹이고 산책도 다니면서 점점
강아지 훈련법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기도 하고 반려견 훈련책도 빌려 읽었어요. 그러다가 수의사가 자기의 미래 직업으로 어떨까라는 꿈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4학년인 경미는 얼마 전에는 태권도를 배우다가 국가대표가 되고 싶기도 했고요. 뮤지컬을 보고 나서는 배우가 꿈이 되었습니다. 4학년 시기는 이렇게 다양하게 꿈이 바뀌기도 하는데 괜찮습니다. 자신이 무언가에 호기심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 것, 그것부터가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셀프 리더십의 계획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셀프 리더십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지요. 셀프 리더십에는 계획성, 균형, 감사, 용서, 기여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계획성이란 꿈을 세우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정해서 실천하고 반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균형이란 나 자신의 생활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다른 친구들과에서 올바른 소통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루의 일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는 태도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용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잘못된 일을 하였을 때 그것을 부분으로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한 사람에 대한 보복이나 안갚음을 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기여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도움을 받았고 자기 자신도 그 고마움을 다시 갚는 감사의 실천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을 직업으로도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때 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바로 계획표를 작성해 보는 것이었지요. 오늘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며 얼마에 공부를 하고 게임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었죠. 나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친구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적게 되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적다 보면 그것이 자신의 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의 계획도 같이 살펴보기로 하였지요. 우리 가족들은 어떤 계획과 소망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계획을 실천하는 방법도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계획의 실천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실천 순서 기억나시나요? 정보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며 문제가 있다면 적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을 실천하고 반성하면서 바른 계획이 되도록 또 실천이 되도록 수정해 가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 여러분이 한 주간 실천하셔서 또 계획성 있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후활동입니다. 후활동은 오늘의 강의를 통해 느낀 소감을 기록해 보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 좋았던 점,
도움이 된 점을 적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또 깨닫거나 결심한 것이 있다면 적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 앞으로 게임을 주말에 1시간만 해야겠습니다 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말을 특별히 적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